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에 차별을 두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보험업법상 정신질환을 이유로 피보험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명문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살인진드기 바이러스 첫 사망 지역이 강원도 화천 지역으로 확인되면서 농촌 지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시군과 긴밀히 연락하며 방역을 강화하는 등 감염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의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들까지 직접 찾아가 목소리를 들어보는 복지신문고. 이번 시간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한 시각장애인의 사연에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 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일이 아직도 빈번한데요. 복지부가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국내 보험사들, 과연 이 개정안에 따라 가입의 문턱을 낮출까요? 안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 정신보건법이 정한 정신질환자의 범위는 정신병이나 인격장애,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으로 인한 정신장애 등입니다. 때문에 환자 상태의 경중도에 상관없이 정신과 의사와 단순 상담만 해도 정신질환자의 범주에 포함돼 왔습니다. 이로 인해 수면장애나 우울증 환자도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한 분류 체계를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굉장히 만연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대폭 축소함으로써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적 편견을 갖게 되거나 차별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전면적인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사고장애와 망상, 환각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또한 보험업법상 정신질환을 사유로 피보험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비자발적 입법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하며 입원 적정성 여부 심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정신보건법 명칭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하고 학교와 직장에서 정신건강 교육을 의무화하며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정신건강의 날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7월 2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안서연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살인진드기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한 자가 있는 지역이 강원도 화천으로 알려지자 주민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풀밭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상책이지만 이 농번기를 맞아 들녘을 떠날 수 없어서 별다른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강원 화천군의 한 들판. 인근 춘천시에 살던 가정주부가 지난해 텃밭을 일구다 진드기에 감염됐던 동네입니다. 주부 박모 씨는 개와 돼지를 기르던 축사 주변 텃밭에서 무엇인가에 물렸습니다. 박 씨의 사망 원인은 최근 살인진드기 감염으로 판명났습니다. 살인진드기 첫 감염 환자가 이 동네에서 발생했다는 소식에 주민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곳곳이 풀밭이어서 진드기를 피하며 일할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아는데 그것 때문에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여는 불가 예방책도 없고. 농촌 특성상 들판에서 온종일 일을 하기 때문에 속수무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진드기가 옮겨붙은 개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돌아다닙니다. 근데 올해는 모르겠고 작년까지만 해도 많이 붙어 다녔어요. 사람 눈에는 잘 안 띄고요. 이제 짐승은 뭐 다니면서 풀밭에가 눕고 막 이러니까. 주민이 살인진드기에 숨지자 춘천시는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풀밭 구석구석까지 살충제를 뿌립니다. 잔디밭이나 풀밭에 오래 서 있지 말고 또 앉아 있을 경우는 뭐 돗자리나 그런 거 깔고 앉고 있고요. 오래 풀밭에 있지 않는 게 주로 예방 방법입니다. 농사일로 눈코 뜰 새 없는 농촌들 역시 살인 진드기 소식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국내의 한 장난감 유통회사가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나눔을 시작했습니다. 매출액의 일부를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힘껏 공을 던지고 이어지는 함성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곳. 글로벌 완구 전문 회사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저소득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행복나눔 기부 캠페인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롯데마트 잠실에 있는 토이즈러스 장난감 전문점에서 디딤 씨앗 통장 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는 협약식을 체결하는. 행복나눔 기부 캠페인은 매장에서 판매 중인 장난감 760여 개 중 상품 1개가 판매될 때마다 금액의 0.5%가 저소득 아동을 돕는 디딤 씨앗 통장에 기증되는 나눔 사업입니다. 좋은 기회에 저희가 참가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은 기쁨과 행복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품 진열대에 알마크가 있는 완구를 구입하기만 하면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상품도 구매하고 나눔도 참여할 수 있는 착한 구매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방송채널 사업자 대상 콘텐츠 제작 평가에서 복지TV에 우수 등급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송채널 사업자 대상 콘텐츠 제작 역량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방통위는 85개 사업자 중 114개 채널에 대해서 자원 경쟁력과 프로세스 경쟁력 등의 항목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한편 단일법인 채널 사업자 중 이번 평가에서 복지TV는 우수를 받았으며 방통위는 오는 27일 방송대상 시상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장애인 고용 실적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 교육부가 이와 같은 내용의 장애인 고용 확대 추진 계획을 시도교육청에 전달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부문에서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도교육청 평가에 장애인 고용 실적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재정을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육대학에서 장애인 특별전형 선발 학생 수의 목표를 중장기적으로 입학 정원의 3%로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활동 보조 서비스. 일정 나이가 넘으면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복지신문고에서는 활동 보조 서비스에 사각지대에 놓인 시각장애인 할아버지의 사례를 2주에 걸쳐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중계동의 한 주택가.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가 임진순 할아버지 사시는 데 맞나요? 네. 어디 계신가요? 저쪽이요, 저쪽 방. 아, 이쪽 방이요? 네. 이번 사례의 주인공 임진순 할아버지는 시각장애 1급이십니다. 이곳에서 15년 동안 안마와 침술로 생활해 오셨는데요. 저희 제작진이 찾아갔을 땐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손님이 침대에 눕기 미안할 정도로 주름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십니다. 예전에 비해서 손님이 많이 줄었지만 할아버지의 손님 맞을 준비는 예전과 변한 것이 없습니다. 나이가 70이 넘어 80이 다 되니까 누가 나 같은 노인한테 이제 안마를 받으러 오겠어요. 이제는 거의 내 몸 지탱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이제 거의 못하죠. 한 달에 서너 명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도 할 거 없으니까 여기서 지키고 있는 거죠. 손님 맞을 준비가 끝나면 침술 강의를 들으며 손님을 기다리지만 찾아오는 손님은 전혀 없습니다. 할아버지의 가게 바로 옆은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있지만 찾아오는 손님은 한 달에 많아봐야 서너 명. 그도 그럴 것이 할아버지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 바깥 생활을 거의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서 손님이 없어서 안 되면 밖에 나가서 하는 안마도 있거든요. 이제 출장 안마라고 그런 거라도 열심히 전화해서 찾아봐가지고 밥 먹을 거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출장 안마를 해도 활동 도우미는 필요한 거거든요. 예. 할아버지의 외출은 이틀에 한 번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을 돌거나 주말에 교회를 가는 게 전부. 산책이래 봐야 가까운 곳을 한 바퀴 도는 것이지만 할아버지에게는 늘 긴장할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낯선 곳을 가는 것은 꿈도 못 꾼다는 할아버지. 지하철에 떨어져가지고 여기 팔목 인대가 이게 다 끊어지고 고관절도 금이 가고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 꼼짝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죠.
지금도 이 손은 더 이상 주목이 안 줘져요. 이 정도에서. 장애인의 사회생활을 돕기 위해 정부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6세부터 만 65세까지.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다가 만 65세가 넘은 분들 중에서는 장기 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계속해서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제도가 시행될 당시 이미 65세를 넘긴 상황이었기에 처음부터 활동 지원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쓰는 사람은 쓰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안 쓰지, 신청도 못하고 쓰지 못하던 우리 같은 사람만 제일 억울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법이. 처음부터 신청을 안 받아줬기 때문에 우리는 쓸 수가 없었어요. 내가 무슨 생활하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나는 늙었어도 내가 벌어먹고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은 늙었다고 활동 도우미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한참 동안 얘기하시다가 늦은 식사 준비를 하시는 할아버지. 찾아오는 손님이 줄다 보니 밥 먹는 것조차 허리띠를 졸라매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점심도 열무김치와 장조림이 반찬의 전부인데요. 끼니 때마다 찾아오는 배고픔이 싫을 뿐입니다. 그 주인 아주머니한테 부탁해서 반찬 조금 해다 주시면 그거 갖다 놓고 그냥 식사하고, 그래서 또 없을 때는 또 사정해가지고 그냥 조금 미안하지만 나한테 뭐라고는 안 그러니까요. 이거 내가 도 될까요? 좀 갖다 주시오. 네. 할아버지가 눈이 어두우셔서 혼자 생활하시기엔 상당히 불편하신데 그 활동보조 그 도움을 못 받고 계신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 좀 도움을 받을 수 없을지. 남한테 신세 지는 것이 제일 싫다고 하시는 할아버지.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는다면 누군가에게 어렵게 부탁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집 밖에 그 어느 곳도 마음 편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65세가 넘어도 쓰는 사람은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에 대한 개념은 없어졌다고 봐야 돼요, 지금. 나이에 상관없이 쓰는 사람은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두 살 더 많다고 그래서 못 줄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서 개인적으로 고초를 겪는 거, 생활이 어렵다든가 뭐 이런 거는 어떻게 하든지 해결할 거예요.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과 권리를 보장받고 싶다는 임진순 할아버지. 다음 이 시간에는 지금의 활동 지원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복지신문고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나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제17회 서울특별시 지적장애인 문화체육 한마당대회가 열렸습니다. 약 2천여 명의 장애인들이 모여 체육으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정유린 기자입니다. 선생님의 구령에 맞춰 줄을 넘습니다. 오래 연습한 만큼 친구들과 호흡이 척척 맞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숨은 차지만 끝까지 포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쪽에선 줄다리기 시합이 벌어집니다. 비록 1초 만에 승부는 갈렸지만 얼굴엔 웃음꽃이 가득 피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나가서 운동하니까 기분도 좋고 상쾌하고 뿌듯하고 내년에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분 좋고 날씨도 좋고 2등 하니까 기분 좋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서울 지역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대회. 올해로 17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에는 2천여 명의 선수와 가족,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해 스포츠로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밖에 나와서 활동함으로써 비장애인과 같이 활동함으로써 건강한 신체를 갖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체육활동입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이 함께 모여서 함께 운동하고 함께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이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운동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
장애와 비장애를 벗어나 함께 뛰고 부딪히며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라남도에서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제21회 전남 장애인 체육대회 현장, 전남방송본부 이지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1일 제21회 전라남도 장애인 체육대회가 함께 뛰자 힘차게 꿈을 향해 더 높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남 구례에서 열렸습니다. 지난해 대회까지는 시 군별 메달 집계 방식으로 순위를 정했으나 올해부터 종합채점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2,2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해 정식 종목 13개, 시범 종목 5개, 체험 종목 5개 등 총 23개 종목으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대회는 전남 지역 15만여 장애인의 체육 진흥과 화합을 위한 장이 되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지영입니다. 일자리 전쟁, 요즘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죠. 경기도 수원역 일자리 상담센터를 통해 취업을 한 5,000번째 주인공이 화제입니다. 다름 아닌 50이 넘은 베이비부머 세대이기 때문인데요. 경기도청 최지영 기자입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신입사원 강흥만 씨. 손놀림은 아직 서툴지만 30, 40대와 섞여 새로운 일을 배워갑니다. 수원역 상담실을 통해 5,000번째로 취업의 날개를 단 주인공인데 자영업에 손을 댔다 적지 않은 어려움만 겪고 재취업에 나섰습니다. 화려한 이력 때문에 선뜻 열리지 않던 취업의 문은 눈높이를 낮추고 정보를 찾아서 상담실 문을 두드리자 해법처럼 열렸습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또 일을 나갈 때가 있다 하는 그러한 충분한 만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한 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눈 팔지 않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어떤 일도 맡겨주시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경기도 내 베이비부머는 169만 명,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합니다. 대부분 노후 대비가 약해 창업도 3년 이내 60% 정도는 폐업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베이비부머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난해부터 시작해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올해는 재취업 매칭 프로젝트와 양성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시켜 취업의 문을 넓힐 계획입니다. 올해는 작년 말부터 준비를 했어요. 지역 사회라든지 또 현장의 기업을 쫓아다니면서 베이비 부머들이 적합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직접 저희가 확인을 해서 지난해 재취업 프로그램 참여자 중 절반가량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재취업, 인생 이모작의 희망 씨앗이 더 널리 퍼지길 기대해봅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3세에서 5세 누리과정 확대와 유치원 증설에 따라 공립유치원 교사 75명을 추가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 시험은 오는 6월 22일, 2차 시험은 7월 25일부터 26일 시행되고 선발된 교사는 9월 1일부터 각 유치원으로 배치됩니다. 응시원서 접수는 다음 달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서울교육청 온라인 채용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실종 장애인을 찾습니다. 이름은 이정숙, 현재 55세의 여성으로 2012년 12월 15일 충남 부여군에서 실종됐습니다. 신체 특이사항으로는 키 160cm, 몸무게 80kg, 백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허광식, 현재 54세의 남성으로 2011년 7월 9일 전남 곡성군에서 실종됐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기억하는 데 어려움을 느껴 실종 전에도 집을 잘 찾지 못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실종 장애인 신고는 안전드림, 국번 없이 18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이 충분한 예방책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진드기 감염으로 인한 사망 사건을 일부 언론이나 인터넷 매체가 보도 과정에서 지나친 표현으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보도 매체들은 감염질환은 바이러스의 전파보다 지나친 공포심이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 명심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